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그냥 찍지 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현대중공업의 조건도 그렇고 이게 뭔가 숨어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도 설명할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왜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있었는데 다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물론 들으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 지배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내가 청약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청약을 할 건데 왜 청약을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영상이 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서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선박, 해양 플랜트, 엔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다시 상장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있었는데 경영권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현대중공업이 정확하게 현대중공업 지주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 과거의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됐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그 밑에 현대조선해양이 있고요. 요 두 개 회사,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 회사로 다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이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업종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이 많이 흥하면서 각종 중공업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침체기를 겪다가 코로나 직후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신규 발주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호황이 조금 오는 듯 했으나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화된 선박의 발주가 이제 신규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량을 벌써 초과 달성을 했고요. 코로나 때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철강 가격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주량이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크게 영업이익이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도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가 됐는 상태고요. 향후에 현대중공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친환경 선박 그리고 수소 관련된 선박을 만드는데 집중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디지털 선박과 스마트 조선, 해상 그린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국내 중공업 회사들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향후에 위로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더 침체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인즉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의 테마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 현대중공업의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청약일은 9월 7일에서 9월 8일이고요. 환불일은 2일 후인 9월 10일입니다. 상장일은 9월 16일이고 주관사는 좀 많죠. 미래, 한국, 하나, KB, 삼성, DB, 신영, 대신증권이 있고요. 이제 중복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1,800만 주인데 구주 매출이었기 때문에 1조 800억이 전부 다 우리 그 기업 발전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전체 공모 주식수의 25%인 450만 주가 개인에게 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225만 주씩 비례균등 배정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상장 후 총 주식수는 8,877만 3,116주인데 공모가가 52,000에서 6만원 PBR 방식으로 최종 6만원에 확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은 5조 3,264억이 되겠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물량은 1,440만 주인데 전체 물량의 16.22%로 이 물량만 유통이 되어도 비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기관의 경쟁률이 1835대 1로 굉장히 큰 흥행을 했고요. 의무보유 신청 확약 물량이 53.09입니다. 이 수치를 반영을 하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914만 4,090주로 약 10.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제가 퍼센트를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8,640억인데 역시나 이 데이터를 반영하면은 5,486억이고 이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현재 중공업 쪽에 아까 업황이 뭐 약간 호황이 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약간 꼬꾸라지는 그런 건데 최근에 이쪽 업황 자체가 크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뭐 비교 기업이든 동일 업종이든 아니면은 현대중공업이든 현재 PER을 계산하기는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장외가 자체가 장외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영상으로 참 만들어도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대신 밸런스 제시포스펙하고 동시 청약이 하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날짜가 겹쳐서 동시 청약이 되지만 스펙주의 이상 과열 현상이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해졌죠. 충분히 수익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비례까지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균등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약 한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은 일반 우대 등급으로 있고요. 21억에서 42억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2,000원 있고요. 한국투자 온라인 등급에서 최고 우대까지 50%에서 300%고요. 6억 9천에서 41억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역시 수수료 2,000원 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일반 우대 등급으로 8억 7천에서 17억 4천 수수료는 2,000원 있습니다. KB증권은 온라인에서 최고 우대까지 2억 7천에서 16억 2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에서 우대 등급까지 1억 5천에서 6억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DB금융투자는 모든 청약 가능한 사람에게 동일한 주식수가 청약이 가능하고요. 2억 6,4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영증권은 일반 우대 등급 기준으로 1억 3,200에서 2억 6,4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수수료 2,000원이 있고요. 대신증권은 1억 2천, 2억 4천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2,000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좋게 보는 이유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후 6개월 때 최대 주주가 있긴 하지만 79.72%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SK가 최대 주주였는데 75%였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있고 이 물량 자체는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그냥 유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품절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할 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될 수 있겠지만 비율, 금액 자체는 좀 클 수가 있겠지만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관들의 물량이 11.51인데 50%만 빠져도 거의 한 5.6%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한 10%대가 되고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대, 8%대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현대중공업이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말씀드리는 게 이거랑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도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요 예측 때 보시면은 이렇게 딱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단 초과 그리고 미제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하객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차 때 많이 신청을 했고 1개월 차 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3개월이 제일 많고 6개월이 두 번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따상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청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했죠. 근데 기본 조건은 SK바이오팜보다 좋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따상을 하고 2일차 때 결국 상한가를 찍지 못하고 물론 상승을 줬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팜보다 좋았던 일신하이솔루스보다도 더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업종도 확실히 무시를 못한다고 이번에 일진하이솔루스를 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공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맥이 빠지긴 하지만 충분히 이 조건이면 따상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걸 기대하고 한번 청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약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데이터를 반영해서 한번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